네,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인 금융을 강의할 김현빈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의 정의와 금융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융의 정의를 내리는 거, 어떤 산업에 대한 또는 어떤 것의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 산업이라든가 그 용어에 대해서 가장 쉽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면접 같은 데 갔을 때도 금융이 무엇이냐 아니면 무슨 산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제 사전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나서 나중에 본인만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금융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러면 사전적 정의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융이라는 것은 경제 생활 중에서 은행 또는 증권 보험업자가 시장 주체, 예를 들면 뭐 예금자라든가 증권자라든가 투자자, 보험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다른 시장 주체,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경제학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 또는 자금을 이야기할 때 장소의 이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 그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항상 그 이제 금융의 정의를 낼 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제 쉬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요즘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많은 금융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일찍이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금융교육들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이라든가 사람에게 자금을 그때 이제 그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융통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은행이니만큼 그 금융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다라는 은행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먼저 저의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한번 정의를 여러분들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금융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든가 기업에게 그때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이윤을 나눠 갖는 것을 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혈액순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농업이라고 한다면 농지에 물을 대어주는 수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로에 그 적절하게 우리가 그 물을 대줌으로써 벼가 자라게 하는데 만약에 물이 적시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농지가 말라서 가뭄이 있어서 농사를 망칠 수 있고 또는 너무 빨리 자라게 한다고 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오히려 그 벼를 썩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금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조력산업인데요. 이런 조력산업의 역할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조력산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다 하면은 반도체 자체로 굉장히 성장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은 금융 자체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을 적시에 지원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반도체 산업이 잘 이제 되고 있고 물건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서 금융기관이 돈을 많이 벌면은 같이 성장에 대한 이윤을 나눠가는 것이지만 반도체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다면 금융 자체의 어떤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렇게 작용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력 산업에 있는 근데 조력 산업인 금융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제도를 전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제도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먼저 금융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하는 금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잘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금융 하부 구조, 쉽게 이제 금융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금 보호 제도라든가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과 금융 하부 구조가 금융 제도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그 금융 시장, 파이낸셜 마켓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분류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자금시장,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자금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간접 금융시장과 그 직접 금융시장을 나눠보도록 하면은요.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금융기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역할도 하고 모으는 역할도 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비교적 직접 금융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은행과 보험사가 이 간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금융시장은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게 하는 금융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 거래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시면 그만큼 그 기업의 자금이 이제 자본이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요자가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것을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 중에서 금융이 발전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을까요?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주로 이제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되어 있고 해서 아마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금융기관이 좀 더 선진화돼 있고 금융시장이 투명할수록 직접 금융시장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을 수요자, 공급자가 직접 만나서 수요자가 직접 판단을 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회계 보고서라든가 상황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것이 전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분식회계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식회계라든가 그런 것이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되고 이제 금융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철저하게 차단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자금의 융통에 있어서 기업의 공개를 투명하게 해서 그런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자금을 빌리는 시간에 따라서 단기 자금 시장과 장기 자금 시장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영어로 용어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을 자금시장 또는 화폐시장, 영어로는 머니마켓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자금 시장을 자본시장 또는 이제 캐피탈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금융시장 규모에 있어서 단기 자금이 클까요? 장기 자금이 클까요? 네, 장기 자금 쪽이 더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을 구별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전체 자금 유통에 관련된 시장을 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그 장기 자금의 그 시장을 캐피탈 마켓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이 되느냐 또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발행시장이라고도 하고 유통시장이라고도 하고요. 또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장내시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외에 기관들이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시장을 장외시장이라고 하는데 장외시장이 장내시장보다 규모는 훨씬 큽니다. 장내시장은 대부분 거래소 내에서 개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경향이 크고요. 장외시장들은 아무래도 기관의 거래가 큰 만큼 규모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은 제가 아까 뭐 간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이라든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있고요. 뭐 저축은행 같은.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 관련 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험회사가 있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그다음에 재보험사 같은 거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무슨 뭐 헤지펀드라든가 아니면 사모펀드라 하는 여러 가지 기타 이제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금융하부 구조는요, 여러분들 이러한 금융시장이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로서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의 발권 은행이자 통화를 조정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전체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판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 감독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 감독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결제 제도가 있고요. 예금 보호 제도, 예금 보험 공사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 보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요, 여러분들 그 원화의 발권 기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통화에 관련된 것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내의 정책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통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공기업도 있고 금융사기업도 있는데요. 금융에 있어서 가장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금융정책 가장 최고 기관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수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장관급 인사인데요. 금융위원장이 이제 신년사를 발표하면 사실 그 한 해의 모든 금융정책 지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은 조력산업이기 때문에 금융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다른 기업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논술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불어서 일반 기업에 가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하겠구나,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받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이제 신년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들이 이제 뭐 혁신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뭐 포용적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금융권에 대한 또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은행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이 제조업이나 대기업들부터 재벌 기업들을 주로 많이 이제 지원들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할 견인차 역할을 할 그 산업이 이제 이러한 산업들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 잉태되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금융의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과 소비자. 사실은 이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축 중에 하나가 개인인데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그럴 때 있어서 신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좀 더 높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뭐 중금리 대출 시장을 키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서민을 지원하는 그런 포용적 금융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에 대한 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권 인사들 또는 임원들의 독식하는 연봉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연임을 하는 인사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채용 비리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런 채용 비리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금융권에 대한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해서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저로서는 좀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융위원장이 신년사를 밝히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금융공
공기업들과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또 더불어서 이제 일반 은행, 지주사, 증권사까지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정책 방향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금융의 영토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쉽게는 해외 진출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금융의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금융산업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금융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그에 맞추어서 이제 은행 수장들 여러 가지 경영 그 화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디지털 금융,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금융기관이 이제 확보하고 거기에 금융 서비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뭐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직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에 대한 1차적인 이해 그리고 거시적인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본인의 직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